안녕하세요. 스타리치TV 이청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료 받기라는 제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했을 경우에 저가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시가보다도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한번 볼까요?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5%하고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게 받거나 많이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는데요. 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관계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우선 소득세법에 대한 특수관계자 중에서 가족,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 주주와 대표이사 등 임원, 이 관계의 사례들만 제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 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 실례, 부동산 이치, 이용 상황, 노후 정도 등 당해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도대체 어떤 질의를 했길래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차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요, 부동산 소재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적정 임차료 의견서 및 법인 내부 검토 의견서에 의해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지, 이 법인인 경우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 세 군데에 가서 임대했을 경우에 가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해석 애교들을 보면은요,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어떤 규정이었길래 그럴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 이해가 가시나요? 자, 두 번째는요, 법인세법 제52조 2항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적용할 때에 시가가 불분명하면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 2항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4항을 적용을 하는데요. 4항은 시가, 즉 적정 임대료는 해당 자산의 시가의 50%, 거기에서 임대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금액.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시가, 즉 적정 임대료는 해당 자산의 시가의 50% 빼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 그 금액을 뺍니다. 거기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시가입니다. 금년 2023년 3월 20일부터는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2.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부당이익 계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가 10억인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금액의 50%에 2.9%를 곱하니 연간 받아야 될 임대료는 1,450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월 50만 원의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12달을 곱하니까 연간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5%와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되는데, 그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450에서 600을 빼니까 이거는 850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 보려면은 시가의 5%가 얼마죠? 72만 5천 원입니다. 3억 원에는 못 미쳤지만은 5%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 850만 원 받는 것은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가에 대한 판단이 국세청 해석을 보면은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세심판원 기각 사례인데요. 성형외과 원장인 A 원장은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그 법인에다가 무상자금을 대여를 한 상태였습니다. 건물은 A 원장의 소유이고요, 토지만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 먼 외곽 지역에 있는 특수성이 있는 토지이므로 임차료를 적산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하여서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쟁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비교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그 다음에 A 원장이 쟁점 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주어서 그 토지를 취득하게끔 하였다는 그 이유,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소국감정으로 했고 비교 사례가 아닌 적산법에 의해서 했다는 사유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하고요,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계산 방법에 의해서 부과했던 기각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인데요, 국세청이 패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원고는 소초동에 5층 건물을 보증금 59억 2천만 원과 월세 7,719만 원의 임대 중에 원고 등이 주주로 참여한 주식회사 진미선 개발을 설립하고 이 법인에 똑같은 보증금 59억 2천만 원과 월세 5천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진미선 개발은 기존 임차인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월세 7,719만 원에 전대를 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7,719만 원을 받아야지 왜 5천만 원만 받았느냐는 뜻입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5천만 원을 받은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진미선 개발이 건물의 시설 보수,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건물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세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낮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국세청의 해석은 아주 애매모호하고요, 정답으로 떨어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인 금액은 입금 산입, 즉 수익으로 처리를 하고요, 건물 유지 관리비라든가 사택 관리비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 안 되고, 즉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간주 공급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개인인 경우를 볼게요. 만약에 법인의 임직원이라고 한다면은 상여 처분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주주라면은 배당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합니다. 앞에서 법인인 경우에 간주 공급으로 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인 경우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앞에서 특수관계인과의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저가 공급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법인세법 시행령 89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항인 경우에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뭘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2항에 건전한 사회
거래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뭘 얘기하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건물은 5층짜리이고 해당 건물은 10층짜리입니다. 해당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고급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건물은 비교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상가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토지도 인접한 옆에 있는 토지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나요? 받을 수가 없죠. 또한 양도소득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파트인 경우에 동일 단지에 속해 있는 거, 동일 평형인 경우, 그 다음에 뭐 방향 같고 동일 층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매매 사례 가격을 가져다가 시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산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감정평가를 하시고요. 적게 받아도 괜찮다고 한다면은 89조 사항, 즉 기준시가의 50%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2.9%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 의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치 TV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